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의 어려움 중 하나가 감성돔이 노는 수심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감성돔이 주로 바닥층에서 생활하지만 가을에는 감성돔이 노는 수심층이 조류, 수온, 물색, 파도 등 갖가지 원인에 따라 변합니다. 감성돔의 유형 수심층은 감성돔의 입질 수심층이기도 합니다. 그 수심층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감성돔을 낚는다 해도 한두 마리에 그칠 뿐 마리수 조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 감성돔의 입질 수심층은 낚시인들에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질 수심층이란 대상어가 유행하면서 먹이활동을 하는 수심을 말합니다. 감성돔은 왜 상황에 따라 유행하는 수심층이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수심층이 감성돔이 움직이기에 가장 편안한 수심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성돔의 입질 수심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온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밖에도 조류 속도나 주변 밝기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가을 감성돔은 가끔 낚시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릴찌낚시가 대중화되기 전인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감성돔 낚시는 밤에 민짱대 맹낚시를 주로 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낚시를 하는 감성돔 낚시 대회가 1990년대 중반까지도 성행했습니다. 달 밝은 밤에 민짱대를 들이우고 있노라면 갯바위 주변에 붙은 김을 뜯어먹기 위해 감성돔이 수면 근처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성돔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만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앞으로의 조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을 감성돔 입질 수심층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맑을 때는 멀리 있는 얕은 수심 노려야. 가을철에 물이 맑을 때는 밑밥 효과가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낚싯대를 쥐고 있는 팔을 쑥 당기는 입질이 올 때도 있습니다. 미끼가 채 2-3m도 가라앉기 전에 감성돔 입질을 받은 것입니다. 낚시인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흔히 수심층이 얕아졌다 또는 떠올랐다 또는 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심층이 얕아진 게 아니라 밑밥에 현혹돼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감성돔의 숫자가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날씨가 맑아 물속이 밝으면 밑밥이나 미끼가 잘 보이기 때문인지 수면 부근에 있는 밑밥이건 바닥 쪽에 있는 밑밥이건 원래의 수심층을 이탈해 부지런히 받아먹는 것입니다. 물이 맑으면 일반적으로 낚시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갯바위 주변을 노렸을 때의 얘기일 뿐입니다. 어느 곳을 노리느냐에 따라 맑은 물은 낚시인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맑을 때 너무 가까운 곳에 채비를 던지면 감성돔의 경계심만 자극하게 됩니다. 입질이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할 때입니다. 평소보다 멀리 채비와 밑밥을 던진다면 맑은 물은 오히려 낚시인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깊은 포인트를 공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층 수심이 어느 정도 깊다 해도 감성돔이 떠올라 입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물이 맑을 때는 멀리 있는 포인트의 얕은 수심을 공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밝기가 감성돔 수심층에 미치는 영향. 감성돔의 수심층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 얕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갯바위 출조가 잦은 낚시인이라면 대부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구름이 낀다고 해서 감성돔의 수심층이 덩달아 얕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낚시 도중에 흐려지거나 비가 오면 오히려 입질 빈도가 적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비가 멈추고 태양이 얼굴을 내밀 때 여태껏 어신이 없었던 찌에 변화가 나타나며 감성돔이 낚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목줄이 눈에 띄기 때문에 경계심을 품고 있던 감성돔이 날씨가 흐려지면 목줄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입질이 잦아진다고 말하는 낚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낚시인만의 생각일 따름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입질이 더욱 잦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입질이 끊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단순하게 감성돔이 좋아하는 밝기와 싫어하는 밝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계속 맑다가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상태, 다소 어두워진 정도의 밝기를 감성돔이 좋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태양광선이 내리쪼이는 밝기는 싫어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도 있을 때는 포말 밑까지 접근. 일반적으로 장판처럼 고요한 날보다 파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 훨씬 감성돔을 낚기 쉽습니다. 파도가 있으면 낚시인이 물속을 잘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성돔 또한 낚시인의 기척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겁없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파도에 의해 생기는 포말은 인간과 감성돔의 시계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물속의 먹이를 띄워주거나 물고기의 생존에 필요한 용존산소량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성돔은 본능적으로 조류의 위쪽이나 포말의 위에서 먹이가 흘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홈통이나 수중녀의 그늘을 유영하면서 끊임없이 조류의 위쪽을 쳐다보며 먹이가 흘러오는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습성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도가 일고 포말이 생길 때 위에서 먹이가 떨어지면 감성돔은 바닥층을 벗어나 중상층을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더구나 가을에는 수온이 높고 감성돔의 움직임도 활발하므로 제법 상층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성돔은 수면 근처까지 떠오르는 일이 드문 어종이지만 포말의 바로 밑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심 1m 정도까지 먹이를 먹으러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말이 있다고 해서 감성돔의 먹이활동 수심층이 언제나 얕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류가 적당하거나 수온이 매우 안정되었거나 낚시인의 기척을 전혀 느낄 수 없어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등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포말 지역에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돼 수온이 더욱 낮아져 입질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도 없어져도 흐린 물색 남아있으면 얕은 곳까지 떠올라 파도가 일다가 잔잔해지면 물 색깔이 점차 맑아집니다. 하지만 파도가 없어진 다음에도 적당히 탁한 색깔이 남아있으면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제법 얕은 곳에서도 입질이 옵니다. 감성돔은 거친 날씨 뒤에 미친 듯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랑주의보 뒤끝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큰 파도가 지나간 후 물색깔이 적당히 흐린 상태일 때도 좋은 찬스가 됩니다. 이럴 때는 상식 밖으로 얕은 곳에서도 입질이 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거친 날씨에도 물색깔이 그다지 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파도가 수그러짐과 동시에 포말이 없어져 바다가 맑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파도가 일고 포말이 생기는 경우보다 감성돔의 수심층이 깊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주의보 뒤끝이라도 조항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물색의 차이 때문입니다. 거친 날씨 뒤 적당한 파도가 최고 조건.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뒤라도 여파가 많이 남아있으면 갯바위 낚시는 매우 어렵습니다. 갯바위 주위가 포말로 덮여 미끼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면 낚시를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파도의 여파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약한 파도가 일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주의보 해제 이틀 뒤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전문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친 날씨 뒤에 적당히 약한 파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감성돔이 입질하는 수심층이 깊지도 얕지도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의 기본 수심인 4, 5m 정도에서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심층을 중심으로 때때로 3m까지 얕게 하거나 바닥 가까이까지 깊게 하는 식으로 찌미 수심을 조절하면서 수심층을 탐색하면 됩니다. 갯바위 낚시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심층도 이 수심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가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상식을 깨는 수심층을 겨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온 변화가 감성돔의 행동 지배. 갯바위 낚시의 호조건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수온 상승과 수온 안정입니다. 수온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1도씨의 수온 상승이 한가마니의 밑밥을 퍼넣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경우
통상 10월이 되면 수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11월이 되면 감성돔 낚시 최적 수온인 17에서 18도씨에 가까워집니다. 서서히 수온이 내려가면서 때로는 며칠간 안정되었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수온이 하강해야 할 계절에 수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서로 온도가 다른 표면 조류와 바닥 조류가 서로 섞이지 않고 흐르다가 바다의 상태나 조류의 방향 등에 의해 따뜻한 조류가 갯바위 주변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수온이 오를 때는 감성돔의 활성도도 높아집니다. 파도의 상태나 조류, 그 밖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맞으면 감성돔은 얕은 수심층까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날보다 수온이 조금 올라가 그것이 다음날까지 안정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건이 좋아집니다. 수심층이 얕아지고 감성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므로 찌미 수심이 다소 맞지 않아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감성돔의 상하 행동폭이 넓어진 덕분에 만날 수 있는 행운입니다. 이럴 때는 마리수 조가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인 동작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때로는 오버 액션으로 생각될 정도로 큰 유인 동작을 취해 첫 입질을 유도한다면 누구나 연속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온이 올랐을 때는 얕은 곳을 노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입질이 뜸하다고 생각되면 광범위하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수심층은 언제나 어느 정도 유동폭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나 찌미 수심 4-5m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3-4m, 4-5m, 5-6m 이런 식으로 수심층의 폭을 넓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을철에도 완전히 바닥층까지 미끼를 내려보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온이 급작스레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감성돔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노리는 수심층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을 감성돔 낚시 입질 수심층 찾기, 수심층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요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가을에 여러분 모두 감성돔 손맛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